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 교수님 모시고 심전도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앞에 두 번에서 저희가 이 스키마에 대한 얘기를 막 이렇게 산만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튜웨이브, 엣지 체인지, 뭐 디프레이션, 뭐 레시포컨 체인지를 했는데 그거를 말을 해야지 오늘 얘기하는 이 심전도의 시나리오가 제가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걸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심전도가 이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QRS, 콘코던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템이랑 넌스템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럴 때 우선은 가장 위험한 스테미를 볼게요. 스테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ST가 올라가겠는데 제가 아까 시간 잠깐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보면요. ST가 변하기 전에 그 전 단계인 톨티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포타슘의 여러 가지 이온 채널을 설명하는 건데 그거를 설명하기엔 또 너무 복잡한 거고 아무튼 진짜 한 30분 이내에 완전 환자가 일찍 오는 경우에는 톨티가 나타나는데 이 톨티 때문에 스테미를 놓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T웨이브가 R웨이브 이상의 뭐 50% 이상이다 크다 그러면은 특별한 일렉트로 임밸런스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혹시 MI의 정말 초급성기가 아닌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퍼 어큐트, 그러니까 급성기인데 정말 초급성기 때에는 이 ST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T웨이브의 변화가 먼저 나타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여기서는 ST가 약간 올라간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설사 안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게 보이면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ST가 괜찮다고 괜찮네. T웨이브 뭐 좀 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힌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T웨이브가 시메트릭합니다. 모든 T웨이브는 생리학적으로 에이시메트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함수처럼 맨 처음에 브로드하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확 꺾이는 형태의 그 비대칭, 에이시메트릭하는 게 원래 T 모양의 정상인데 톨티는 이렇게 시메트릭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톨티가 있으면서도 이게 시메트릭하면 그건 조금 응급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에서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T웨이브는 원래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갔다가 확 꺾이는 이런 식으로 비대칭인데요. 이게 급성기의 MI가 되면은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대칭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확장해 생각해 보시면 제가 T웨이브 인버전이 appreciate란 말도 썼고 디스코던트 말 썼는데 대부분의 MI의 T웨이브 인버전은요 시메트릭합니다. 그리고 뭐 젊은 남자인데 T가 뒤집어져 있고 제가 아마 HCM 이런 것도 뭐 말씀을 나중에 드릴 건데 그런 appreciate한 T웨이브 인버전 디스코던트는요 T웨이브가 뒤집어지면서도 에이시메트릭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T웨이브에 시메트릭하냐, 아시메트릭하냐, 그게 톨티냐, 인버전이냐 이런 것도 실제로 큰 쿨러가 되기 때문에 10년도 보실 때 그런 걸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T웨이브 보실 때요. T웨이브 그냥 이렇게 올라갔냐, 뭐 아니면 뒤집혔냐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 T웨이브의 키가 얼마나 큰지 이것도 보시고요. T웨이브가 대칭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지 아니면 비대칭인지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시나리오 시스템이가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HT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HT가 올라오게 되고 이게 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응급실에 와서 저희가 이제 PCI라고 스텐트를 넣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서히 되고 그 다음에 T가 살짝 뒤집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때가 아마 여러분들 중간 정도 되면 나중에 저희가 월렌스 신드롬에 또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 패턴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ST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지는 순간에 T가 같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보시겠지만 이때 뒤집어진 T는 패솔로직한 경우에는 시메트릭하게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나중에 뭐 또 회복이 당연히 되면은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A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해피한 케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재관료가 성공하면 Q가 안 생기는 겁니까? 보통은 완벽하게 성공하면 안 생기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생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디테일한 건데 그게 뭐 퍼피션이 됐냐 안 됐냐에서 나중에 큐에버가 있을 때 저희가 뭐 CPAP, MRI 이런 걸 찍기 때문에 스카가 나오면 큐에버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한 거는 되쳐두더라도 이렇게
스테미가 왔을 때 관료에 성공하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를 전체적인 시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예, 아주 또 중요한 흐름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ST가 올라갔다.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ST가 올라가고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시간대의 환자분들도 맞닥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딱 봤을 때 어느 시점 정도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ST가 올라갔다가 이제 관리를 하고 나면 T웨이브가 이렇게 뒤집히고 이게 ST가 내려가면서 T웨이브가 더 깊게 이렇게 뒤집히는 형태 보이고 ST가 점점 내려가죠. 점점 내려갔다가 회복이 되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 웰렌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것도 T웨이브의 어떤 몰폴로지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기준입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좀 우울한 케이스죠. 이렇게 스테미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밤 사이에 이걸 놓치거나 뭐 재관료를 좀 딜레이 되거나 아예 못한 경우에는 T가 뒤집어지는 건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그럴 때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그때는 페일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QF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사실은 뭐 지금은 이 심근경색이 오면은 전부 응급실에 가서 이제 재관류, 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받게 되죠. 근데 사실은 예전, 아주 뭐 옛날을 생각해 보면 그런 시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갔겠죠, 아마. 우리 조선시대에 살았던 선조분들은 이렇게 ST 엘리베이션 MR 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이 심근 괴사, 심근의 경색이 있었던 그 흔적이 이렇게 Q 웨이브로 아마 많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건 대학병원이나 응급실에서 많은 시나리오 A, B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 아마 이 N스템일 겁니다. 이 경우가 되게 애매한데 실제로 T웨이브가 뒤집어지는 아까 말한 시메트릭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 뭐 그냥 아스피린이나 그다음에 뭐 NG처럼 단순한 약물 치료만 해서 엔도카드염이 조금 회복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T웨이브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T만, 여기 굉장히 애매한데요. 저한테도 이런 질문이 좀 자주 옵니다. 그런데 심전도를 보내주고 어떠냐, 이런 질문이 자주 오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애매한. 이거는 뭐 ST의 체인지는 없는데 T가 좀 깊게 뒤집혀서, 좀 그런데 뭐 아스피린 주니까 다시 이렇게 또 T가, 뒤집히긴 했는데, 크기가 좀 작아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 이럴 때 혹시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이게 이제 그것도 또 명언이 있는데요. 그 안자이나나 스템이나 낸스템이나 히스토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저도 이제 동기 친구들한테 심전을 툭 던져줘요. 뭐 이거 뭐야 형? 이렇게 물어보는데 실제로 저는 그 경력을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스테이블 안자이나 언스테이블 안자요.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시간대를 항상 물어봅니다. 그리고 환자가 페인이 온앤오프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경우 엔스테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늘리고가 됩니다. 체스트 페인이. 그러니까 그런 시간대를 봐서 이게 최근에 엔스테미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실제로 응급실에 이런 환자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레지던트나 만 선생님들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엔자임은 살짝 올라 있고 심표는 STEMI가 아닌 것 같은데 환자는 또 왔는데 뭐 NG 약 주고 나면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밤사이에 깔려 있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시스템이 확 올라서 환자가 막 어레스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뭐 로카넬에 선이 힘드시겠지만 혹시나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있으면 이런 환자들은 반드시 시간이나 뭐 단위로 엔자임이랑 심전도를 계속 팔로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이제 의아래 환자를 깔아놓는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판단을 해서 깔아놓는다면 그거를 당연히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시간대별로 팔로우를 해준다는 책임감을 갖고 의아래 깔아놔야 돼요. 예. 지금 이 김 교수님께서 이제 워낙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해주실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심전도 강의는요, 우리 레지던트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간호사 선생님, 또 여러 응급구조사 선생님, 또는 이 심전도를 공부하는 모든 학생분들을 위한 강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김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심전도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여러분, 그 심전도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검사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환자의 증상, 그리고 우리 진찰 소견, 심전도, 그리고 피검사,
엑스레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심근경색이라고 해서 심전도 또는 뭐 이런 것만 딱 보고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황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은 질문이 많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전화를 합니다. 그냥 전화를 해서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언제부터 어떻게 아팠는지, 계속 아픈 것인지, 아니면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것인지, 무슨 조치를 취했을 때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심장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놓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병 여러분 관련이 있는 여러분들은 환자분의 어떤 병력을 갖다가 철저하고 꼼꼼하게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김 교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저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둘이 얘기하다가 이걸 다 합해서 이제 저희는 에큐트 코로널 신드롬이라고 하잖아요. 이 신드롬이라는 그 말 자체가 증상을 기반으로 한 진단, 아니 뭐 신드롬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환자 증상입니다. 뭐 랩이든 심전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스템이나 됐든 엔스템이 됐든 절대 명심해야 될 건 환자의 증상입니다. 흉통이 있으면 꼭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심전도에서 이 허혈성 심질환에 대한 어떤 다양한 심전도 소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설사 이거 노말이 나왔어요. 그냥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 서브스터널, 그러니까 흉골 바로 뒤쪽이 막 조이듯이 아프고 그 양상이 뭐 목이라든지 왼쪽 팔로 뻗치고 그게 뭐 운동했을 때 심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전형적인 그 허혈성 심질환의 단서를 보여준다면 심전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응급실로 가시는 겁니다.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지 심전도가 괜찮으니까 환자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완전 넌센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 허혈성 심질환의 STT 변화에 대해서 김 교수님과 아주 뜻깊은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김 교수님의 강의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 바둑 아시죠? 바둑도 굉장히 단수가 높아지면은 이 어떤 형식이라든지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자유로운 수가 막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김 교수님이 약간 지금 그런 단에 다다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가 힘드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제가 기본 강의를 준비하고요. 또 김 교수님 혹시 나중에 그 어떤 질환, 딱 어떤 질환에 대해서 딱 포인트 짚어서 설명 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 이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심전도는 그냥 툴이잖아요. 중간의 과정에. 그래서 이런 심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검사도 해봐서 이런 병을 의심할 수 있겠다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살짝 봤는데 이거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심전도 지금 이해 안 간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이해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